Thanks, Ryanair. I love my window seat. And we love your money. See you next time on Ryanair. 이게 실제 브랜드 공식 채널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럼 이건요. First time traveling with Ryanair. Huh? Why does my seat not recline? Our job's to get you to your destination. Bring your own plane next time. 이게 기업의 공식 채널이라고 하면요. 여기 틱톡 컨텐츠 하나로 3년 만에 팔로워 200만 명을 모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틱톡에서 전 세계 항공사 중 1위인 계정이죠. 그런데 이 브랜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반대였습니다. 승객 보고 비행기에서 서서 가라는 말을 꺼냈다가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 브랜드였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댓글창에 공기가 바뀝니다. 브랜드가 반박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신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너 약관 안 읽은 거잖아. 5만원 주고 탔으면서 뭘 바라는 거야? 브랜드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사업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컨텐츠를 만듭니다. 컨텐츠로 매출을 내고 싶은 대표님들은 주로 이런 고민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걱정이에요. 사실 이 컨텐츠라는 것은 전략이 성과의 90%는 차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올바른 컨텐츠 전략을 통해 매출이 높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제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됐을 때 컨텐츠를 만들고 그저 영상을 올린 것에만 만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출이 안 오르면 나는 컨텐츠에 소질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그 생각이 많아서 컨텐츠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컨텐츠를 광고라고 느끼는 그 즉시 이탈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채널, 기업 채널은 성장하기가 어렵죠. 브랜드를 보여주는 그 순간 광고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이 브랜드는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 지점을 정면으로 컨텐츠의 소재로 썼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의 폭발적인 컨텐츠 성장을 이룬 마케터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그들이 컨텐츠 전략을 짜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컨텐츠 전략으로 3년 만에 조회수 26억 그리고 팔로워 200만 명을 모았습니다. 창사 40년 역사상 최대 이익을 만들고 현재 약 48조 원의 기업이 됐죠. 컨텐츠 전략은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전략을 구상하는 핵심적인 기반을 알게 되면 상황이 달라도 머릿속에 있는 것을 컨텐츠로 표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오늘 소개한 브랜드는 라이언에어입니다. 이 영상은 라이언에어 전 마케팅 팀장 마이클의 인터뷰와 여러 논문들 그리고 라이언에어의 실제 자료들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라이언에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에서 저가 항공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죠. 라이언에어가 시장에 등장했을 때 유럽 하늘은 굵직한 항공사들의 것이었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스, 에어링쿠스 이런 회사들이 단거리 노선 하나에 51만 원을 받고 있었죠. 라이언에어는 그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폭파시키는 사업을 시작했죠. 항공권 가격을 8만 5천 원 수준까지 끌어내립니다. 여행이 민주화된 겁니다. 이제 누구나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DNA는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판을 깨는 브랜드. 도발적이고 불손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저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라이언에어는 스스로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A에서 B로 데려다주는 항공사. 그게 끝이라는 거죠. 이 CEO는 목적지에 가기만 하면 되지 자리에 충전선도 창문도 심지어 좌석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이언에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팬데믹이었죠. 매출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무렵 이 회사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름은 마이클. 그가 들어가서 처음 확인한 건 놀랍게도 이거였습니다.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 코로나 직후라 팀은 흩어져 있었고 몇 명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다른 항공사들 계정과의 차이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틱톡이었어요. 팀원 2명이 초기에 들어가서 알고리즘을 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플랫폼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마음껏 실험하고 파악할 시간과 허락이 주어졌죠.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여기서 마이클은 희미한 희망을 확인합니다. 마이클은 바로 콘텐츠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관찰만 했어요. 그리고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전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찾아내고 지금 있는 곳에서 다음 곳으로 가기 위한 의사결정과 원칙을 만드는 것. 핵심은 이겁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다음 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4개의 영역에서 인사이트를 모읍니다. 브랜드, 카테고리, 고객, 그리고 소셜미디어. 여기서 라이언에어의 2가지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첫째, 다른 항공사들은 저가든 고가든 전부 똑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프리미엄 경험, 필터 씌운 여행지 사진, 완벽하게 다듬어진 승무원 사진.
게다가 하나의 피드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타깃하고 있으니 결국 아무도 보지 않은 벽지가 되었죠. 둘째, 설문조사 결과 저가항공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17,000원짜리 비행에서 열선 마사지와 고속 충전을 기대하고 있었죠. 이렇게 나온 문제로 3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나, 저가항공이니까 적은 돈으로 큰 조회수를 만들어야 한다. 둘, 다들 똑같으니까 튀어야 한다. 셋, 기대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 방향성을 위해 두 종류의 컨텐츠를 둡니다. 하나는 반응성 컨텐츠, 뉴스 재킹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즉시 올라타는 컨텐츠죠. 둘, Always On, 사전에 기획된 인식을 바꾸는 컨텐츠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이 전략의 핵심 기반입니다. 반응성 컨텐츠가 터지면 소수의 고관여 유저가 즉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신호가 되어서 컨텐츠가 저관여 유저에게까지 데려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비슷한 컨텐츠를 더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Always On이 따라 들어갑니다. 큰 훅으로 도달을 벌여놓고 그 위에 잽을 계속 날리는 구조. 그가 쓴 표현은 잽 훅이었습니다. 복싱에서 잽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펀치가 아닙니다. 계속 툭툭 건드리면서 거리를 재고 상대를 익숙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한 방이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펀치죠. 컨텐츠도 똑같습니다. 훅 하나로 사람들이 처음 들어오게 만들고 그 뒤에 잽을 계속 던집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브랜드예요. 이 가격이면 이 정도가 맞는 거예요. 영상 한 편으로는 절대 안 바뀝니다. 대신 같은 메시지를 다른 얼굴로 계속 맞으면 어느 순간 그게 브랜드에 대한 상식이 됩니다. 하나가 문을 열고 나머지가 그 안에 메시지를 싣는 구조인 거죠. 라이언에어는 인식 개선이 되면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컨텐츠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를 통해 바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선 이 전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렇죠. 잽에 매출을 전환시키는 메시지를 넣으면 됩니다. 훅을 통해 사람들을 채널 속으로 데려오고 잽을 통해 매출로 전환시키는 컨텐츠 구조입니다. 잽만 날린다면 사람들은 금방 이탈하겠지만 훅을 균형적으로 사용해 사람들을 데려오면 광고라고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전 훅 4번에 잽 1번 구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설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브랜드가 실패하는 건 설계가 아니라 실행이죠. 그가 만든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반응성 컨텐츠 팀은 하루 2번, 오전과 점심 이후에 인터넷을 훑습니다. 그냥 스크롤하는 게 아니라 피드를 미리 필터로 잘라놨어요. 속보, 크리에이터, 스포츠, 음악과 팝컬처, 이곳에서 바이럴되는 소식들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아이디어가 올라오면 5분 타이머를 겁니다. 5분 안에 승인 가능한 수준까지 안 나오면 버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왜 5분이냐? 반응성 컨텐츠는 타이밍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가 좀 밋밋해도 남들보다 먼저 나가서 초기에 반응을 얻으면 실려 나갑니다. 승인 단계를 층층이 거치는 순간 이미 늦은 거죠. Always On 쪽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1000만원짜리 TV 광고를 만들어서 토요일에 딱 한 번 틀고 버리자고 하면은 미쳤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빈도가 있어야 메시지가 박히니까요. 그런데 SNS만 유독 이렇게 처방합니다. 매일 새로 만들어라. 한 번 올린 건 다시 쓰지 마라. 그래서 마이크는 컨텐츠를 재고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주당 영상 10개와 정적 밈 10개를 한 주 앞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10만 뷰를 넘긴 영상은 정립합니다. 16주 뒤 좋은 영상이 쌓이자 제작량을 8개로 줄이고 2개는 정립된 것에서 꺼내 재게시했습니다. 다시 16주가 지나자 기준을 15만 뷰로 올립니다. 그리고 8개에서 6개로, 6개에서 4개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영상 한 편 만드는 데는 6시간에서 7시간이 듭니다. 보통 10만 뷰 정도로 끝날 영상이죠. 그런데 1년 반 동안 7번에서 8번 재게시하니까 그 한 편이 300에서 400만 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작량이 줄어드니까 팀에 다른 걸 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문제 하나를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남은 시간으로 다음 문제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주간 평균 조회수가 500만에서 3000만 회가 됩니다. 18개월 동안 조회수만 20억, 광고비는 정부 0원, 전부 오가닉입니다. 언론과 민 계정 확산까지 환산하면은 50에서 60억까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마이클은 여기서 명확한 진실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조회수는 지표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조회수와 사람들의 인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성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브랜드 설문조사에서 소셜 때문에 이 브랜드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10명 중 2명에서 두 분기 만에 4명에서 5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장면,
악플로 가득했던 댓글창에 옹호자들이 나타나 대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전엔 없었을까요? 그가 든 비유가 정확합니다. 우체부가 편지를 배달했다고 매일 아침 문을 열고 껴앉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라이언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제 시간에 데려다 주는 건 그냥 할 일을 한 거죠. 90%의 사람들은 도착해서 그냥 자기 하루를 삽니다. 인터넷에 칭찬을 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마이클이 컨텐츠를 통해서 밖으로 꺼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지만 라이언에어의 목표는 인식 개선이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컨텐츠로 인식을 개선시키기보다는 매출을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라이언에어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본질적인 생각만 가져와서 적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 전술을 전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쓰는지, 컨텐츠를 어떻게 편집해서 올리는지, 이건 모두 전술입니다. 전략이 아니죠. 전략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라이언에어는 저가 항공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문제로 정의하고 그 인식의 가치를 바꿔버리는 컨텐츠를 제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표님은 컨텐츠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둘, 도달을 버는 컨텐츠와 메시지를 씹는 컨텐츠를 분리합니다. 하나의 컨텐츠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둘 다 실패합니다. 후고로 도달을 벌고 잽으로 매출을 전환시키세요. 셋, 컨텐츠를 소모품이 아니라 재고로 다룹니다. 잘된 컨텐츠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 만드는 게 성실함이 아니라 만든 걸 분석하고 굴리는 게 전략입니다. 매일 올리는 게 답이 아닙니다. 문제를 찾고 좁히고 해결하는 게 답이에요. 오늘은 컨텐츠 전략을 짜는 기반을 다져봤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셨던 분들은 아마 방향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디립다는 여러분의 매출을 늘려드릴 수 있는 컨텐츠 마케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